저 수갑 차릴 없어요. 평범한 일상의 함정.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일 수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죠.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화가 당신 부모님의 평생 저축을 앗아갈 올가미가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82세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같았습니다. 아침 산책, 경로당 방문, 혼자 먹는 저녁. 서울에 있는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올 뿐이었죠. 처음 만난 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는 우연을 가장해 김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기범들의 첫 번째 전략. 자연스러운 접근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그 남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미끼.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한 사기범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단어. 일반인에게는 확실한 내부 정보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합법, 수갑 차릴 없다, 보증한다. 사기범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안심 멘트입니다. 진짜 합법적 투자라면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김정수 씨는 이러한 수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영업비밀을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의 신호입니다. 진짜 합법적 투자는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 만남 후 2주. 김순자 할머니는 100만 원을 건넸고 약속대로 1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기의 정교한 메커니즘. 단계별 사기 프로세스 -1단계. 노인 대상 사기는 정교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신뢰 구축기. 약속한 날 사기범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맡긴 돈보다 20만 원 더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노년학을 연구하는 박민지 교수는 이 수법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초반에 실제로 수익을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죠. 노인들은 한번 신뢰를 주면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증가할수록 신뢰도도 함께 상승합니다. 첫 투자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뢰도 30%. 두 번째 투자 300만 원이 3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뢰도 70%. 세 번째 투자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뢰도 95%.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단계별 사기 프로세스 -2단계.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기범은 긴박감을 조성하며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사기범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압박 화법입니다. 그날 밤 어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고민했지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 사기범들이 가장 악용하는 노인들의 심리입니다. 79세 박영희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며칠 후 김순자 할머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2천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였죠. 은행원의 경고를 김순자 할머니는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나온 김순자 할머니를 사기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순자 할머니가 그 남자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습니다. 사기범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도 4일째 그 번호는 사라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왜 노인들이 타겟인가? 왜 사기범들은 노인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박민지 교수의 분석입니다. 노년층이 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독감. 자식들이 바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집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10년 사이 63%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3만 명에서 2024년 201만 명으로. 고독은 사기범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둘째, 체면 문화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것이 사기범들이 가장 악용하는 심리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식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사기범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죠. 이 한마디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85세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5,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사기범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의 현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이준혁 경위의 답변입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거율과 피해금 회수율입니다. 2023년 노인 대상 금융사기 신고 건수는 1만 2,847건, 검거율은 42%, 피해금 회수율은 18%, 신고 건수 1만 2천여 건 중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고 대부분 해외로 송금된 상태입니다. 범인을 잡아도 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는 개인이 아닌 조직이 저지릅니다. 물주, 전달책, 인출책이 각각 역할을 나눠 서로 얼굴도 모른 채 범행을 저지릅니다.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죠. 법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방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첫째, 부모님과 월 1회 이상 금융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투자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낯선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경계하도록 교육하세요. 공원에서 만난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는 위험 신호임을 알려주세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넷째, 소액이라도 투자 전 가족과 상담하도록 약속하세요. 100만 원도 먼저 말씀해달라고. 괜히 걱정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비난하지 않고 관심 있게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 하나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화는 예방의 시작입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법. 하지만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세요. 두 번째,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범 계좌번호를 확보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명함까지.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온라인 접수나 가까운 금융감독원 지원을 방문하세요. 부끄러워서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금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부끄러움은 사기범들이 노리는 감정입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세요. 그것이 다음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피해자 박영희 할머니의 아들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
너한테 짐 되기 싫었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피해금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어머니와 통화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편하게 하고, 엄마, 요즘 투자 권유 받으신 거 없어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물어본다고 하죠. 대화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 대화가 안전한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과의 작은 대화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연락하세요. 이 다큐멘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